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11월 12일 오후 4시 50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좀 남아서 IMF CBDC와 밸런스 시트 관련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번역기를 돌렸고, 번역기 돌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해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핵심은 결론은 뭐냐?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그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 CBD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오고 가면서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국가 간에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각종 그런 부대 비용이 인플레율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 인플레율을 낮추기 위해서 부대 비용을 낮춰야 된다. 그 국가 간의 거래, CBDC는 이제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이제 당연히 통용이 되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먼 훗날 이야기지만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FX 마진 이런 FX 외환 거래 이런 거에 이런서 수수료를 팍 줄이면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인플레가 전이되는 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국가가 A에서 B로 전이되는 인플레 효과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인플레를 막으면 그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인플레로 인한 어떤 충격파를 덜 먹는다. 이런 부분.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이 CIC 순환통화.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돈 돌리는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심심하실 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결론이 뭐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참고 문헌이고요. 저는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CIC가 시중은행에 예치된 사설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경우 은행 신용이 확대될 수 있다 이거죠. 은행에서 돈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화폐로 될 경우 결국 뭐냐? 은행 신용이 확대된다.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CBDC로 가면 여기 자산 계정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 여기 보면 이제 이때까지는 CBDC 부채 항목이 안 들어갔는데 이 총 금액이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쳐요. 자산 항목이 이렇게 돼 있다 쳐요. 1340원이다 치면 CIC 은행에서 돌리는 그 돈은 1000원을 잡고 CBDC는 200, 그 다음에 140원 따로 이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CBDC 항목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CIC 이때까지 없던 항목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CBDC로. 그러면 그만큼 FX 거래할 때 외환 거래를 할 때는 CBDC로 국가 간의 거래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면 이만큼 인플레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 간에 이제 CBDC 거래되는 개념이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에 그런 자산과 부채 항목이 생기겠죠. 이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맞죠? 그것도 예전에 설명 다 했잖아요. 자, 이 부분 그때 예전에 설명 다 했죠. 이렇게 된다. 여기 보면 캐시, 민가 보유 현금,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금, 지급 준비금, 이거 역래퍼 이렇게 해서 부채 항목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 설명했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민간 보유 현금이나 아니면 초과 지급 준비금 이쪽 란이 몇 개가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CBDC 란이 들어가는 거죠. 자산 항목이 있고 부채 항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몇 개가 사라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CBDC가 23년, 24년까지 연구 아마 될 거고요. 프로그램 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정착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착되는 건 한 25년 정도 추측을 하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핸드폰으로 CBDC로 가지고 물건 결제하는 거는 한 28년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28년. 왜 그러냐?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CBDC 시스템이 중앙에서 인정하는 이 가상화폐 시스템, 이 CBDC 시스템이 돌아가야 뭐죠? 화폐에 드는 순수 보관 비용, 거래 비용 이런 것이 대폭 줍니다. 화폐 보관 비용은 뭡니까? 지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헌지폐를 가져오면 그거를 이렇게 교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교환 비용까지 다 들잖아요. 그게 다 그런 돈 모든 것이 다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발생하는 그 돈의 액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풀어도 어떻게 되죠? 돈을 풀어도 인플레율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말하면 본질이 뭐냐? 자본주의 시장은 영원히 돈을 풀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거기서 더 심화 과정으로 사고를 하시면 지금은 이렇지만 23년 내년 6월 23년 6월이 증시가 바닥입니다. 이때 아마 2200이나 2500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증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24년이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들어갑니다. 반감기가. 그리고 이제 뭐 선거 기간 24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사하면 알겠죠. 24년 후반이나 어쨌든 이 선거 기간 돌아오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서 정치 자금이 막 돌아가면서 CBDC도 미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황이고, 그럼 CBDC까지 가세하면서 화폐 공급량이 순식간에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 효과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보다. 그러면 어차피 선거는 뭐로 하죠? 돈으로 합니다. 돈으로. 그럼 바이든이 아무래도 이길 확률도 조금은 있겠죠. 지금 분위기로는 이길 확률이 거의 0%인데 그나마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기겠죠. 이런 시스템을 빨리 안정화시키면. 하지만 이게 어떤 문명의 혁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혁신까지는 아니고 변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중이 이런 부분에 학습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하면 바이든이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정착화시키고 그 다음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꿀 빠는 거죠. 그냥 꿀 빨고 그 다음 대통령은 그냥 앉아서 화폐 공급량이 CBDC로 인해서도 막 늘어나고 기존 화폐도 늘어나고, 그런데도 인플레는 상대적으로 인플레 충격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앉아서 그냥 말 꿀 빠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되면 정말, 거기에다가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까지 돼버리면 이 부동산 버블은, 글로벌 버블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3년 6월까지는 되도록이면 롱을 잡는 것보다는 숏을 하시고 기다리시면 22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주식을 아주 저가 SPX 한 2000, 저는 한 500에서 800 정도 생각하는데 그쯤에 주식을 아무거나 줍줍을 하셔도 폭등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박 잡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논문 다운 받으셔서 번역기로 돌리면, 문서 번역기로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A란 그 데이터 파일을 다운 받고 여기 문서 누르고 영어, 한국 이렇게 딱 올리면 다 번역이 됩니다.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